다음은 상황에 따른 재현 방식 및 배출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있는 거죠. 재현 방식 및 그리고 배출량, 이 두 가지 내용이 있는 거고요. 재현 방식부터 시작할 건데요. 재현 방식은 세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는 재현 방식, 기본 재현 방식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정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작은 실, 작은 실이라고 썼는데 이 내용이 거실의 바닥 면적이 50제곱미터 미만으로 구획된 실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통로에 대한 내용,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현 방식부터 봐야 되는데요. 예상 재현 구역에 대하여는 화재 시 연기 배출과 동시에 공기 유입이 될 수 있게 하고, 이 말은 급기랑 배기랑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배출 구역이 거실일 경우에는 통로에 동시에 공기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게 말이 조금 난해하긴 한데요. 이게 의미하는 거는 이제 상호재현을 의미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동시에 급기랑 배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제가 앞서 이야기를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급기랑 배기가 통로랑 거실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거실에는 배기를 하고 통로에는 급기를 하는, 그렇게 두 개를 나누어서 재현을 하는 그런 방식을 의미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은 그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작은 실, 거실의 바닥 면적이 50제곱미터 미만으로 구획되고 그 거실의 통로가 인접하여 있는 경우, 통로가 인접하여 있는 경우죠. 이때는 화재 시 그 거실에서 직접 배출하지 아니하고 인접한 통로의 배출로 가름할 수 있다 라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배출량 중에 2번 보시면은 바닥 면적이 50제곱미터 미만인 예산 제형 구역을 통로 배출 방식으로 가름하는 경우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배출량, 이 배출량이 만족하는 경우, 인접하는 통로의 배출이 이 밑에 있는 배출량이 만족하는 경우 배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직접 거실에서 배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다만 그 거실이 다른 거실의 피난을 위한 경유 거실인 경우, 그때는 그 거실에서 직접 배출하여야 한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은 경유 거실이 무엇인지를 봐야겠죠. 경유 거실은 이제 거실에서 바로 복도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실에서 거실을 통해서 복도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시면 되고요. 그때 말하는 중간에 있는 거실, 경유하는 거실을 경유 거실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무조건 이제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상황에 따른 통로라고 내용이 나와 있죠. 통로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이며 마감이 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처리되고 가연성 내용물이 없는 경우, 이 경우에는 그 통로는 예상제형 구역으로 간주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화재 발생 시 연기의 유입이 우려되는 통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통로를 예상 제형 구역으로 할 수도 있고 또는 아니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고요. 이 경우는 설계 당시에 기술사님이 이제 판단을 해서 여기는 연기 유입이 되기 때문에 예상 제형 구역으로 설정을 해야 된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여기는 안전한 구역이다. 그럴 때는 이제 설치를 하지 아니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사강에 따른 배출량 상정,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요. 여기는 5가지 내용이 있고요. 먼저는 400제곱 미만으로 구획되는 경우가 이제 첫 번째로 나오고요. 400제곱 미만의 경우니까 40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도 있겠죠. 그 경우는 이제 3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이건 설명을 드렸었죠.
400제곱미터 미만인 예상제형 구역을 통로 배출 방식으로 가름하는 경우, 그 경우가 이제 밑에 이 표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4번에 예상제형 구역이 통로인 경우도 있겠죠. 앞서 설명을 또 드렸었지만 통로가 예상제형 구역이 될 수도 있고 아니 될 수가 있는데, 이제 통로가 예상제형 구역일 경우에는 이렇게 배출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기타 내용이 또 밑에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5가지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 처음부터 시작을 할게요. 400제곱미터 미만으로 구획되는 경우, 이제 그때는 2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기본 배출량이 나와 있는 게 있고요. 경유 거실인 경우에 배출량이 이렇게 2가지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기본 배출량 산정 방법은 밑에 이 식만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에 내용이 그냥 정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배출량은 바닥 면적 곱하기 1 세제곱미터 퍼 민. 여기에 제가 미터 제곱이 안 써져 있는데 미터 제곱이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미터 제곱을 없애고, 그러면은 값이 미터 세제곱 퍼 민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 값이 이제 배출량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최저값이 5000 미터 세제곱 퍼 아워입니다. 이때 여기는 시간값이고요. 여기는 분값이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되고요. 분을 시간으로 고쳐서 5000이 넘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5000이 안 넘는다면은 5000을 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경유 거실의 경우 배출량, 이것도 밑에만 보시면 되고요. 바닥 면적 곱하기 1, 이 부분 위에 있는 기본 배출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기본 배출량을 구한 다음에 거기에 1.5배를 해주면은 그 값이 경유 거실의 배출량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최저값이 7,500이라는 이유는 앞서 최저는 5,000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400제곱미터 미만을 했으니까 이제 400제곱 이상일 경우를 할게요. 4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2가지로 나뉩니다. 직경이 40m인 웜의 범위 안에 있는 경우, 또는 직경이 40m 원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이 2가지의 경우가 있겠죠. 이 2가지의 경우를 나눠서 보는 거고요. 40m 원 안에 있을 때는 4만이고요. 초과하는 경우에는 45,000이라는 거 우선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수직거리가 나옵니다. 수직거리는 제형 경계벽 하단부터 바닥까지의 거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2m 이하의 경우가 중요하다고 제가 앞서 이야기를 한번 드렸었어요. 이 2m 이하인 경우에는 벽이 쳐져 있다고 보시면 된다고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값이 똑같습니다. 그거를 이제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제 45,000, 5만, 이제 6만으로 이렇게 값이 올라간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때 값이 5,000 플러스가 되고요. 여기도 5,000 플러스가 되고요. 여기는 많이 플러스가 된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밑에도 내용이 똑같습니다. 여기도 5,000, 여기도 5,000, 여기가 많이 플러스가 됩니다. 표는 다 이런 식으로 플러스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준값들만 암기가 되면 되겠죠. 4만이고 45,000이고 여기서 이제 수직거리가 0.5씩 늘어나는데 이때 5,000씩 그 다음에 만이 늘어난다 라고 암기가 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제가 이 부분 안 하고 넘어갔죠. 바닥 면적이 50제곱미터 미만인 예상 제형구역을 통로 배출 방식으로 가름하는 경우, 이때도 거실과 통로가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제형 경계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가 있겠죠. 벽으로 구획된 경우 포함이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형 경계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2m 이하의 경우랑 벽으로 구획된 경우가 동일하고요. 여기 또한 그래서 25,000.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통로는
통로 보행 중심선 길이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 40m 이하랑 40m 초과 이 두 경우로 나뉘고요. 그 경우일 때 제형 경계 구역의 수직거리 또한 이렇게 나뉘어서 표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암기하실 때 여기도 5천, 5천, 만, 5천, 5천, 만이 플러스 된다는 걸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순서대로 암기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위쪽 1번에서 중요한 거는 바닥 면적에서 1을 곱한 거죠. 거기에 최저값 5천하고 7,500 이거 값이 중요하고요. 여기서부터 2, 3, 4 2, 3, 4로 암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에서 3으로 이제 올라가는데 5천이 플러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2에서 3으로 올라갈 때 5천이 플러스 되려면 25,000이어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암기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4, 4, 4, 2, 3, 4죠. 2, 3, 4에서 또 4로 가려면은 5천만 플러스면 되면 되죠. 그래서 여기선 4, 그리고 45,000이고 이제 예상 제형 구역이 통로인 경우, 통로인 경우 이때는 45,000 위의 값이랑 똑같죠. 위의 값이랑 똑같다는 거 알고 내용을 보시면은 좀 더 내용이 그냥 한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네. 그리고 기타 배출량 산정에 대한 내용은 배출은 각 예상 제형 구역별로 구한 배출량 이상으로 하되 배출량 이상이 나와야 되죠. 그리고 2개 이상의 예상 제형 구역이 설치된 특정 소방 대상물의 배출을 각 예상 지역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공동 예상 지역 구역을 동시에 배출하고자 할 때의 배출량은 다음에 따라야 되고요. 다만 거실과 통로는 공동 예상 제형 구역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요. 벽으로 구획 시, 벽으로 구획 시, 제형 경계 벽으로 구획 시 그렇게 두 가지 내용이 나오고요. 공동 제형 구역 안에 설치된 예상 제형 구역의 각 벽으로 구획되는 경우에는 각 예상 제형 구역의 배출량을 합한 것 이상으로 할 것, 합한 것으로 해야 되고요. 밑에 제형 경계 벽으로 구획 시는 완화 기준입니다. 공동 제형 구역 안에 설치된 예산 제형 구역이 각각 제형 경계로 구획되는 경우의 배출량은 각 예상 제형 구역의 배출량 중 최대의 것으로 할 것. 조금 내용이 이상하죠. 제가 그래서 완화 기준이라고 한 겁니다. 벽으로 구획된 게 더 강해야 되는데 여기는 배출량을 합한 거고 여기는 배출량 중 최대의 것으로 이렇게 한다고 써져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이 경우 공동제한 예상구역의 거실일 때는 그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이며 직경 40m 원 안에 들어가야 하고 공동제한 예상구역이 통로일 때는 보행 중심선 길이를 40m 이하로 하여야 한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경계구역이 1000제곱미터 이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는 하나의 제형구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의 제형구역을 굳이 이 제형경계벽으로 나누어 놓은 거죠. 그때는 여기를 완화를 해주겠다. 완화를 해서 이제 최대의 값으로 이 둘 중에 이 제형경계벽으로 나누었을 때 이 둘 중에 값이 최대인 것으로만 산정을 해서 배출량을 정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완화 기준을 나타낸 겁니다. 그리고 밑에 마지막 수직거리가 구획된 부분에 따라 다른 경우에는 수직거리가 긴 것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